백신 맞기 전에 꼭 짚어봐야 되는 사항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나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 한 번만 맞는 백신, 효과도 절반. 기본이 2번이고 뭐 부스터샷 얘기까지 나오는데 한 번 맞는다고 하니까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아마 얀센 백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출시가 되고 승인된 백신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1회 접종을 하는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지금 2회 접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예방 효과가 한 80% 이상은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얀센 백신도 최근에 이제 미국의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중등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한 75% 정도, 그다음에 중증 예방하는 효과가 한 78%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돼 있어서 일단은 한 1회 접종하더라도 백신의 접종 효과는 충분하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제 1회 접종이다 보니까 백신의 효과의 지속 기간이 좀 짧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우려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데이터에 따라서 아마 추가 접종을 뭐 1년째쯤 할지 아니면 더 있다가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백신 맞으면 뭐 열도 나고 근육통도 있고 그렇게 아프다던데 오히려 한 번만 맞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제 순서가 되면 저는 한 번만 맞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고르는 거는 좀 어렵겠죠? 네, 사실 이제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얀센 백신이 도입된 이제 이유를 이제 보시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외국에다 도와주는 국가 중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국가에 백신을 도와준 적이 이번에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들을 두고 네. 이제 한 거라서 이제 군과 관련돼 있는 분들 또는 국방하고 외교에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만 접종을 허락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얀센 백신이 국내 도입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접종을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네. 얀센 백신이 이제 1회 접종을 해서 가질 수 있는 특징들 한 번 맞으면 2주만 있으면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많은 젊은 분들 특히 이제 민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비군에 해당되는 분들이 네. 정말 열심히 신청을 해주셨던 거는 아마 그런 혜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뉴스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첫 혈소판 감소 혈전증 환자가 확인이 됐대요. 나왔군요. 네, 이 교수님. 네,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 30대의 이제 남자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혈소판 감소가 됐었고 뇌 정맥동에 혈전증이 발생을 해서 이제 뭐 두통이 심하고 심지어 이제 경련을 해서 바로 이제 응급실에 내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다만 이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나서 있던 것들이 요새는 DUR로 해서 모든 의료진한테 바로 공지가 되다 보니까 네. 아 이게 그 말하는 이제 혈전증이 발생했나 보다 해서 응급 조치를 하고 현재 회복 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지금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한 명밖에 발생을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100만 명이 한 10명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100만 명의 한 3에서 7명 정도라고 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빈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빨리 조기에만 진단되면 회복될 수 있다는 부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혈전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혈관을 막는 피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백신 맞고 생기는 혈전증이랑 네. 일반적인 혈전증이랑 어떻게 다른지 또 혈전이 왜 생기는지도 걱정이에요. 예, 사실 이제 최근에 이미 혈전증을 가졌거나 아니면 혈전증 때문에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한테서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뭐 이제 신부정맥 혈전증이라든지 뭐 폐색전증 같은 경우는 정맥에 주로 생긴 혈전증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간상동맥이라든지 뭐 뇌출혈이나 뇌졸중 생기는 그런 경우는 이제 동맥에서 주로 문제가 생기는 혈전증인데요. 현재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아예 기전이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가 면역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내 몸에 혈소판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서 혈소판이 갑자기 뭉쳐버리고 그 뭉친 혈소판이 이제 그 특정 혈관, 특히 뇌정맥동이나 내장정맥에 갑자기 그걸 틀어막히면서 생기는 형태라서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른 혈전증과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혈전증의 기왕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접종에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저기 보시면 이제 혈전증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제 저런 데 가서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맥혈전증이고요. 그다음에 정맥혈전증은 이제 신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인데 어떤 그런 거는 일상적인 혈전증,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혈전증에 대한 부분인데 백신에 의한 혈전증은 일단 면역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정되게 약간 좀 기전이 다르니까 기존에 저런 혈전증이 있던 분들도 이 혈전증이 더 많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네.
부작용이 생기면은 다 같이 그 맞지 말아야지. 네. 왜 60세 이상만 또 맞아야 되는 건가요? 어. 그러다가 그분들이 저 혈전증으로 돌아가시면은 뭐 억울해서 그거 어떻게 아유, 할까요? 그럴 일 없어야죠. 이제 이미 혈전증 발생이 많았던 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많았던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접종 대상을 결정한 건데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60세 이상에서 이 혈전증이 발생한 사례는 한 사례도 없었었고요. 주로 20대, 30대, 40대에서 주로 발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보셨듯이 30대에서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60세 이상에는 발생한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30대 이상에서의 접종을 허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에서 접종을 허락하고 있는데, 또 국가마다 좀 달라서 미국이나 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접종 연령에 구분 없이 접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는 현재 60세 이상의 접종은 60세 이상에서 혈전증이 전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접종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주변에도 이제 백신 맞는 분들을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아프긴 아프던데 이게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으로 아픈 것과 혈전증이 생겨서 좀 의심돼서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경우 어떻게 좀 증상이 다른지도 궁금해요. 예. 일단 증상 변환의 시기하고 또한 증상의 이제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4일에서부터 그다음에 28일까지 되는 사이에 주로 발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주사 맞고 생기는 바로 이제 뭐 두통이 생기거나 열나는 거는 주사 맞고 보통 한 12시간부터 48시간 이내니까 이제 초기에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 증상들은 조금 뒤늦게 생긴다는 부분이고, 평균적으로 대부분 7일에서 14일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혈전증이 생기는 부위가 이제 배 안에, 그러니까 내장 정맥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뇌 정맥 쪽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복부에 생기면 복통이 이제 계속되는데,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아프다가 아니라 그냥 정말 계속 아파가지고 정말 아이고야. 참을 수 없는 정도의 통증이 나타나고, 또 네. 뇌정맥 혈전이 생기면 두통이 생긴다든지 시야 이상이 생긴다든지 좀 크게 생기면 경련 같은 게 일어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응급실을 모시고 가야 되는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혈소판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에 이제 멍이 든다든지 아니면 출혈성 자반 같은 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기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이제 대부분 회복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이게 백신에 의해서 생기는 건지 잘 모를 때는 사망률이 거의 20%까지 치솟았었는데, 그래요? 현재 응급 조치를 잘 하고 나니까 이제 10% 미만.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사례는 전혀 사망 사례가 없어서 현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병원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에 없는 증상이 계속되는지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겠고요. 자, 그다음 mRNA 백신 미용 시술 받은 사람은 위험하다. mRNA 백신이라면은 화이자, 모더나 이런 쪽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이제 아마 조만간에 큐어백이라고 독일에서도 이제 mRNA 백신 하나 더 나올 건데요. 근데 다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러를 맞으신 분 전체가 발생하는 건 아닌데, 극히 일부의 환자에서 필러 맞은 부분 중심으로 해서 안면부에 이렇게 빨갛게 좀 붓거나 우리가 꼭 알레르기 생긴 것 같은 네네. 증상이 좀 나타나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은 뭐 중증으로 발생한 건 아니고요. 네. 뭐 소염제라든지 뭐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염증을 완화하는 약을 쓰면 대부분 회복되기는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 발생하는지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네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아주 극히 일부만 발생을 하니까 혹시 백신 접종 후에 저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이제 피부과 또는 이제 알레르기내과나 이런 데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한 가지 들었는데요. 네. 얀센 백신은 이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됐으면 뭐 좋아하실 분이 있으실 반가운 것 부작용 같긴 같은데.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얘기는 없고, 아마 개별 사례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이제 신기해서 유튜브에 올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게 통계적으로 뭐 가능하다 이런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어서 네. 일단 좀 낭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단 면역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들 또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70%를 접종해도 마스크를 못 벗을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이 교수님? 일단 집단 면역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단 면역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마스크 벗고 그냥 2019년 이전처럼 완전히 그냥 일상생활을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 말이 좀 틀릴 수도 사실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엄청 노력하고 마스크 정말 어디든 가든 착용하던 그런 모습들은
조금 완화되는 상황들은 어떻든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집단 면역을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집단 면역은 바이러스의 고유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걸릴 때 몇 명을 감염시키냐는 걸 기준할 때 3에서 5 정도라고 기준을 했었을 때 적어도 70%의 사람들이 예방 효과를 가지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백신 접종의 효과가 뭐 백신마다 다르지만 최근에 한 80에서 90% 정도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70%가 다 맞아도 90%로 보더라도 전체 사람들의 예방 효과는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백신 접종률을 좀 더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또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더 강해지고 있으니까 그 요구되는 수준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현재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특정 70% 이렇게 정해놓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접종을 더 많이 해서 훨씬 더 이제 그 예방 효과를 누리고 집단 면역의 효과를 좀 더 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침이나 네. 발열이 아닌 거 확실하죠? 네,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사이에 가림막이 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마지막 네. 뉴스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전 알레르기약 진통제는 필수다. 이거 미리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준비를 하는 거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뭐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 막 열이 나고 힘들면은 그때 이제 해열제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너무 놀랄 수 있으니까 준비는 해놓으셔야 되는데 증상이 없는데 그냥 예방적으로 약을 투여하는 건 되도록 이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열도 나고 좀 피곤도 하고 두통도 생기지만 어떤 분들은 다 멀쩡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약들이 뭐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데 아무 증상도 안 나타날 사람이 굳이 약을 먹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경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접종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막 아프려고 그러고 머리가 아프려고 그러고 어지럽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바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전에 미리 드시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진통제도 아무 진통제가 아니라 꼭 타 땡땡땡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지금 약국에서도 이게 없어서 지금 못 판다고 그러던데요. 네, 오 예. 교수님.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진통제로는 아세트아미노펜 계통이 있고 이부프로펜 계통이 있습니다. 그냥 약국 가서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을 좀 선호를 하는 이유가 이 소염 효과가 좀 적기 때문에 면역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많이 권하는데요. 타자로 시작하는 약만 찾으세요. 근데 사실 그 비슷한 그 성분은 똑같은데 다른 네. 약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타자로 시작하는 약이 없으면은 그런 네. 약을 같이 이야기하시면 약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간 질환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열이 나고 춥거나 뭐 다른 증상이 생기니까 겁이 나서 이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는 아이고. 그런 위험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접종 전후로 유의할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예, 일단 접종 당일에 이제 열이 나는 경우는 접종 날짜를 좀 이제 예전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좀 미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만성 질환인데 급성적으로 악화되는 상황, 뭐 호흡곤란이 동반되다든지 너무 몸이 처진다든지 이런 경우 접종을 좀 미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백신 접종 이후에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그 이제 극심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5분에서 30분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꼭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접종 부위를 맞고 난 다음에 비비시면 통증이 훨씬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비비지 마시고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면 접종 부위 통증 발생하는 빈도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긋하게 눌러주시는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